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일정을 짜실 건가요? 제 여행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토대로 지금 제가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한 3-4번 일정을 바꿨습니다.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 가을에 2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갈 예정이고요. 저랑 그리고 제 와이프 이렇게 둘이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지는 이태리예요. 제 와이프가 유럽 중에서도 특히 이태리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면 하나의 도시에서 3일 이상은 숙박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박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2박보다는 3박 이상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왕복 노선 모두 마일리지로 발권을 할 건데 왕복 노선 중에 최소한 한 번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제 와이프랑 상의를 했는데 가능하면 출발 노선 말고 귀국 노선을 비즈니스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여행을 마친 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돌아오기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4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2주 정도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건 제가 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3개, 우리의 주 목적지가 이태리인 거, 그리고 하나의 도시에서 3박 이상 숙박을 하는 거, 최소한 한번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거는 제 와이프의 요청사항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게 귀국행 비즈니스 좌석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나머지 일정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마일리지 좌석 중에서 특히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고 싶을 때 티켓을 발권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여행 일정을 티켓이 나온 날짜에 맞춰야만 예약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꾸준히 찾고 있다가 10월에 프라하에서 출발해서 암스테르담을 거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귀국행 비즈니스 좌석을 찾았습니다.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KLM 노선이에요. 하지만 이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저희의 일정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태리가 여행의 주 목적지인데 프라하에서 나오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태리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좌석을 찾으면 가장 최상이겠죠.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태리에서 나오는 비즈니스석을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프라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꽤 좋은 기억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프라하에서 나오면서 프라하도 저희의 목적지로 추구하는 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티켓이 나온 걸 확인하고 제 와이프랑 상의한 다음에 바로 예약했습니다. 이 티켓은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프라하에서 금요일에 출발하는 티켓이에요.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경유를 하고 토요일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여행 일정에 출발 귀국 포함해서 3번의 주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한테는 휴가 일정을 짜는데 상당히 좋은 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만들어졌죠. 귀국행 노선, 금요일에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출발 노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출발 노선을 예약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정에 또 하나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할 예정으로 알아보다가 기왕에 유럽으로 가는 거 하루라도 더 있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요일에 출발하는 이코노미석을 찾아봤습니다. 달력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여행은 비행기가 출발 또 도착하는 날 고려하면 16일이에요. 이 중에서 유럽에서 숙박은 14일 하는 거고요. 마지막 4일 프라하 3박, 암스테르담 1박은 정해진 겁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박에 대한 여행 일정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달력에서 비어있는 10박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태리는 무조건 우리 목적지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우선 제가 출발행 노선을 비즈니스로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로 예약하기로 정하고 이태리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노선을 알아봤는데 가장 적은 마일을 차감하는 노선이 바로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는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이코노미 좌석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마까지는 직항이 4만 마일 차감인데 런던 같은 경우는 15,500마일 차감이었어요. 대신 세금은 좀 더 내야 됐는데 차감되는 마일을 좀 아끼면서 런던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런던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 런던에서 2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로 들어가
들어가자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일정을 짜다 보니까 런던이 2박이 추가되면서 이태리가 2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10박 예정이던 게 이태리 8박으로 줄었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태리에서 나가는 비즈니스 좌석을 찾았다면 이태리에서만 13 또는 14박 정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이태리가 아닌 다른 곳을 가다 보니까 이태리는 어느새 8박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8박 중에서 숙박을 저희는 로마에서 4박 그리고 피렌체에서 4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 4박 있으면서 로마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도 관광할 계획이었고요. 피렌체에서도 4박을 있으면서 피렌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핀케테레, 시에나 아니면 피사 같은 소도시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원래 저희가 만든 첫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이 한번 바뀝니다. 런던 파리 같은 경우는 기차로 2시간이면 가거든요. 제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듣더니 기왕에 런던 가는 거 파리도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기왕에 들어가는 거 런던 보고 파리 보고 이태리 보고 프라하 보고 4개국을 보는 거죠. 물론 암스테르담도 거치지만 거기서는 정말 짧은 경유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개국 정도를 관광을 하는 건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 여행이죠.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런던, 파리, 로마를 보고 추가로 프라하까지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대단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여기를 다녀왔다 라는 보여주기식 여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바의 여행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태리에서 5박밖에 안 남는데 이 5박을 나누면 피렌체 3박, 로마 2박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하나의 도시에서 3박 이상을 있고 싶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2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벌써 런던도 2박 그리고 로마도 2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렌체를 가서도 3박 4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렌체 말고 다른 여러 소도시를 가기에는 약간 타이트한 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 일정대로 여행을 하게 되면 주 목적지는 이태리가 아니라 유럽의 3대장 런던, 파리, 로마에다가 피렌체, 프라하가 포함되는 여행인 거죠. 이태리에 초점이 가는 여행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했죠. 그럼 런던은 가지 말자, 파리만 보자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일정이 파리에 들어가서 3박을 하고 나머지 일정 중에 4박은 피렌체, 3박은 로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일정에서 런던에서 2박을 하려던 일정이 파리로 바뀌면서 3박의 일정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태리는 총 7박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왜 굳이 처음 일정, 그러니까 런던을 가는 일정에서 왜 파리로 가는 일정으로 바꿨냐 하면요, 제가 다양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AI, 제미나이, 클라우드,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럽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런던보다 파리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유럽의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죠. 파리가 런던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저는 완전히 여행 일정이 픽스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정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죠. 저희가 이태리에서 프라하로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3박을 한 다음에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를 또 타야 됩니다. 밤에 도착하고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도착한 다음에 유럽 내에서만 방금 말씀드린 2번 이외에 파리에서 이태리로 들어갈 때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되니까 유럽 내에서만 총 3번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일정입니다. 이건 역시 생각하기 나름이죠. 비행기 타는 거를 즐기고 체력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정의 마지막 수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주 목적지인 이태리에 충실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출발을 유럽 다른 곳이 아니라 아예 이태리 로마로 들어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이태리에서 총 10일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일을 어떻게 분배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로마에서는 짧게 잡았습니다. 2박을 잡았고요. 피렌체에서 5박, 베니스에서 3박 이렇게 잡았습니다. 로마에서 2박, 피렌체에서 5박, 그리고 베니스에서 3박. 이 이태리에서 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왜 이태리에서 일정을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처음에 로마로 들어가서 베니스에서
베니스에서 나올 때까지는 유럽 내에서 비행기는 전혀 타지 않겠죠. 베니스에서 프라하로 갈 때 비행기를 한번 타고 또 프라하에서 3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을 경유하면서 유럽에서 추가로 1박을 하고 나름 유럽 내에서 비행을 최소화한 일정으로 저희 일정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아직 한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출발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비즈니스 항공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 비즈니스 노선이 이태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비즈니스 노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일정으로 굳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4가지 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여행 일정을 짜실 건가요? 이 4가지 중에 저희는 4번째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4번째 중에서 다른 일정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 4가지의 일정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실까요?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일정, 만약 여기 4가지 중에 있다면 어떤 건지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여기 없다면 과연 어떤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공유해 주신다면 제 여행 일정을 완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시면요.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주는 좋아요 또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